나는 평생 남 속이며 살았소. 근데 그날 밤만큼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지요. 약장수는 외면하려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지요. 평생 사기만 치던 떠돌이 약장수가 주워온 천재 아이. 매를 맞으면서도 쫓기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은 노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저작거리에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이, 저 영감 잡아라.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만이었지요. 에이, 오늘도 빨리 뜨는 게 장땡이요. 복만은 투덜거리며 낡은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골목을 꺾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절에 좋다며 팔았던 약이 그냥 쑥가루였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복만은 허름한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횃불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휴, 오늘도 살았네. 입가에 능글맞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잡힌 적이 없었지요. 잡힐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복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춥다. 소리는 담벼락 아래쪽에서 났습니다. 복만은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낮췄지요. 헝겊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헝겊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두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 추운 밤, 이 허름한 골목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복만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이, 내 알바 아니여. 복만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만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만은 낮게 중얼거리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투박한 손이 아이의 뺨을 건드렸지요. 얼음장이었습니다. A씨. 복만은 욕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보따리는 한 손에 들었지요. 그렇게 복만은 밤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 한 몸만 건사하며 살아온 사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남의 무게를 등에 졌습니다. 성복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국밥을 긁어먹던 참이었지요. 그때 복만이 나타났습니다. 영감, 오늘도 간신히 튀어나왔소. 성복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굳었지요. 복만의 등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요? 보면 몰라. 복만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집단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성복이 허리를 굽혀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잖소. 어디서 났소, 이걸. 골목에 버려져 있었어. 그래서 왜 데려온 거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막 안을 향해 소리쳤지요. 여봐라,
따뜻한 물 한 그릇만 내오너라. 성복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복만은 낡은 천을물에 적셔 아이의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요.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귀한 집 아이처럼 살결이 고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비단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복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예사 물건이 아니오. 비단의 색이 곱고 촘촘했습니다. 수가 놓인 문양이 심상치 않았지요. 열어보지 마. 복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복이 눈을 들어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몰라도 될 것은 모르는 게 낫거든. 복만은 주머니를 받아 조용히 아이 품 안에 다시 넣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낡은 솜 이불을 꺼내 아이에게 덮어줬지요. 성복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영감, 우린 입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하오. 이 아이를 어쩌려고.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파랗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지요. 복만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나 알아야 할 텐데. 복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복만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작은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도현.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만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현이라 했느냐. 아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찬바람이 처마 밑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복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은 열이 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작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복만은 새벽부터 약재 자루를 뒤졌습니다. 칡뿌리와 생강을 꺼냈지요. 손수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복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영감, 그게 뭐요? 해열제요. 어디서 배웠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디선가 주워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인 물을 식혀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삼켰지요. 성복이 복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감,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말해.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요? 복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살려야지. 살리고 나서요? 살리고 나서 생각해. 성복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 우린 쫓기는 몸이요. 포졸들이 뒤를 밟고 있단 말이요. 여기서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면 금방 들통나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만도 알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성복이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지요. 포졸이요. 복만은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도현을 품에 안았지요. 영감, 아이를 여기 두고 우리만 빠져나갑시다. 성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안 돼.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단호했지요. 성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만은 도현을 등에 업었습니다. 약재 자루로 아이를 앞뒤로 감쌌지요. 겉에서 보면 짐 보따리처럼 보였습니다. 뒷문 있냐? 주막 주인 노파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복만은 허리를 굽혀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복이 투덜거리며 뒤를 따랐지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낮은 담을 넘었습니다.
복만의 숨이 가빠졌지요. 60 넘은 몸이었습니다. 등에 아이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 멈췄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지요. 복만은 천천히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소리가 아까보다 고르게 들렸지요. 복만은 헉헉거리며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성복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요? 복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고 흐렸지요. 글쎄다. 복만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열이 내렸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복만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 외곽 빈 헛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더미를 깔고 불씨를 살렸지요. 약장 수술에는 헛간 한켠에 세워뒀습니다. 도현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항상 복만을 따라다녔지요. 복만이 약재를 정리하면 옆에 쪼그려 앉아 구경했습니다. 복만이 수레를 닦으면 작은 손으로 함께 문질렀지요. 복만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복이 드디어 터뜨렸습니다. 영감, 더는 못 참겠소. 복만은 국밥 그릇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 아이, 내일 당장 관아에 맡깁시다. 우린 우리 갈 길을 가야 하오. 싫어. 싫다고요? 영감, 우리가 뭔데 남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오. 포졸한테 잡히면 그냥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오. 아이까지 있으면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오. 복만은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지요. 관아에 맡기면 이 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성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아 문턱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 팔려가거나 둘 중 하나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잖소. 그러게. 복만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근데 내가 알바가 되어버렸어. 성복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성복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꾸벅 허리를 숙였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6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발음이 또렷했지요. 성복이 굳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든 채 성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성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만에 헛기침을 했지요. 에이, 이런 아이가. 성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개졌지요. 알았소, 알았어. 당분간만이요, 당분간만.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도현은 다시 복만 옆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복만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지요. 복만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빼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약장 수수레가 흘길 위를 덜컹거렸지요. 도현은 수레 위에 앉아 지나치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지요. 복만은 수레를 끌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지요. 티 나지 않게 봤습니다. 장터가 나타나면 복만은 어김없이 자리를 폈습니다. 자자, 들어보시오. 이 약 하나면 허리 펴집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복만의 손이 약재 봉투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지요. 도현이 잠들기 전 복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 먹으면 진짜 나아요? 복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걸렸지요. 자자, 이 약은. 복만은 말을 멈췄습니다. 침을 삼켰지요. 이 약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소. 드시려면 잘 생각해 보시오. 성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흩어졌지요. 성복이 복만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영감, 지금 뭐 한 거요? 몰라. 우리 오늘 밥은 어떻게 먹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강가에 앉아 찬보리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지요. 도현은 자기 몫을 반쯤 먹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밥그릇을 복만 앞에 밀었지요. 할아버지가 더 드세요. 복만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잖아요. 저보다 더 힘드니까요.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복이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복만은 천천히 밥그릇을 다시 도현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먹어야 커. 할아버지도 드셔야 해요. 이 녀석이. 복만은 낮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밥그릇을 가운데 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바람이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복만은 강물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등에 업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서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요. 잘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현이 복만의 팔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복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였지요. 그렇게 강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만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복이 아직 코를 골고 있었지요. 도현도 집더미 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조용히 수레 앞에 섰습니다. 약재 자루를 하나씩 꺼냈지요. 늘어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쑥가루였습니다. 관절약이라고 팔던 것이었지요. 사실은 아무 효능이 없었습니다. 복만은 자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수레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성복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영감, 뭐 하오? 버려. 예. 이거 다 버리라고. 성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 제정신이오. 저게 우리 미천이요. 저걸 버리면 뭘로 먹고 삽니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루를 하나씩 구덩이에 쏟아냈지요. 성복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이 진짜 돌았나.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복만을 바라봤지요. 할아버지, 뭐 해요? 약 정리한다. 왜요? 복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쁜 약은 안 팔 거야. 도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복만은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민망했지요. 자, 출발한다. 세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고을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복만은 생전 처음으로 약재상 앞에 정식으로 섰습니다. 어깨가 약간 굳었지요. 진짜 약재로 뭐가 있소? 약재상 주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약장수가 약재를 물어봐요? 처음 시작하는 거요. 주인이 픽 웃었지요. 그러나 복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요. 손으로 받아 냄새 맡고 만져봤습니다. 도현이 복만 옆에 서서 함께 들었습니다. 주인이 도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손자요? 복만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렇소. 대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지요. 도현이 복만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빛났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만은 새로 산 약재 자루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복이 주머니를 탈탈 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굶겠소. 복만은 수레를 끌며 말했습니다. 굶으면 굶지. 성복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도현이 수레 위에 앉아 새 약재 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 진짜 약 파는 거예요. 복만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끄는 걸음이 조금 빨라졌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라도 어느 고을 장터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수레를 세웠지요. 복만의 약은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가짜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퍼졌지요. 그날도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도현은 수레 옆에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발을 멈췄습니다.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긴 선비였지요. 노인은 도현이 쓰는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현이 땅에 쓰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문 글귀였지요. 노인이 몸을 낮춰 들여다봤습니다. 논어 한 구절이었습니다. 획이 반듯하고 순서가 정확했지요. 얘야.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아무도요. 노인이 굳었습니다. 스스로 깨쳤단 말이냐? 장터에서 훈장 어른이 아이들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외워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도현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그럼 이건 아느냐? 노인이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맹자의 구절이었지요. 도현은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앞 구절, 뒷 구절, 그 다음 구절까지 막힘이 없었지요. 노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복만이 다가왔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한테 뭐 하시오? 노인이 복만을 올려다봤습니다. 약장수요? 그렇소. 이 아이가 손자요? 복만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렇소.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엄훈장이라 하오. 이 고을 서당을 맡고 있지요.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내가 가르쳐도 되겠소. 복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엄훈장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봤소. 말이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지요. 복만은 도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도현은 복만을 올려다봤지요. 배우고 싶으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만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엄훈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잘 부탁드리오. 성복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며칠 여기 더 있어야겠소. 복만은 이미 수레를 그늘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 성복이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아이고. 그러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현은 엄훈장 옆에 앉아 또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지요. 복만은 수레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매일 아침 엄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배웠지요. 돌아오면 수레 위에 앉아 그날 배운 것을 혼자 되뇌었습니다. 복만은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약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눈이 도현을 향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장이 복만을 찾아왔습니다. 약장수 어른, 드릴 말씀이 있소. 두 사람은 수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도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복만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사설을 거의 외웠소.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스스로 깨친 것이지요. 그래서요? 훈장이 복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오. 한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까지 갈 수 있는 아이요. 과거도 넘볼 수 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가 흔들렸지요. 복만은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양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양에 보낸다는 것은 곧 헤어진다는 뜻이었지요. 아직은 안 돼요. 복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직 어려. 훈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 가르치겠소. 때가 될 때까지.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훈장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성복이 복만 옆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솔직히 말해보. 그 아이 보내기 싫은 거요. 복만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성보가. 예. 나 평생 혼자 살았잖아. 그렇지요. 누구한테 정 붙인 적이 없었어. 성복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복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살짝 잠겼지요. 이 아이는 내가 달라지게 만들었어. 가짜 약도 못 팔게 만들고 남 눈치도 보게 만들고. 성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오? 복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요. 뭐가요? 이 아이 없이 사는 게.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수레 위에서 도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달싹이며 글 구절을 중얼거렸지요. 자면서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일어나 도현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투박한 손이 아이의 이마를 잠깐 짚었지요. 살짝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훈장이 도현을 가르치던 중이었지요. 도현이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다 먹이 번지자 닦으려 한 것이었지요. 훈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도현아, 그 주머니 어디서 났느냐? 제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어요. 훈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 봐도 되겠느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단결이 곱고 두꺼웠지요. 수놓인 문양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훈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쪽 귀퉁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먹으로 찍은 인장이었지요. 훈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도현아, 잠깐 밖에서 놀고 있거라. 도현이 나가자 훈장은 즉시 복만을 찾아갔습니다. 복만은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어른, 급히 드릴 말씀이 있소. 훈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복만은 손을 멈추고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훈장이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안쪽 인장을 가리켰지요. 복만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훈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이게 뭐요? 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조참의 김공의 인장이요. 복만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예조참이면 한양 조정의 고위 관리요. 그것도 보통 가문이 아니요. 복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가, 이 주머니가 진짜라면 도현이는 그 가문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복이 저만치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만은 주머니를 받아 쥐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확실하오? 확실하지는 않소. 그러나 이 인장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오. 복만은 주머니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현의 고운 살결이 떠올랐습니다.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지요. 처음 발견하던 밤 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왜 버려져 있었는지, 왜 혼자였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춰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 어떻게 하실 거요? 복만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오. 하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소. 복만은 주머니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도현이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복만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장터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눌러쓴 사내둘이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성복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영감, 저 사람들 수상하오. 복만은 약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곁눈질했습니다. 사내들이 장터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요. 복만은 낮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수레 안에 넣어. 성복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현을 약재 자루 사이에 앉히고 자루로 가렸지요. 도현은 영문을 몰랐지만 조용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복만 앞에 섰습니다. 약장수요? 그렇소. 사내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충청도 은진고을에서 가짜 약을 판 약장수를 찾고 있소. 인상차기가 비슷하오. 복만은 태연하게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 온 지 보름이 됐소. 충청도는 가본 적 없지요. 그렇소. 사내가 복만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혼자요? 조수가 하나 있소. 가족은? 복만은 잠깐 멈췄습니다. 없소. 혼자 사는 늙은이요. 사내가 수레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레 안을 좀 봐도 되겠소. 복만은 손짓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내가 수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만은 뒤를 따랐지요.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가 수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약재 자루가 가득했습니다. 도현이 숨어있는 자루 바로 옆을 손으로 헤쳤지요. 복만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됐소. 그러더니 복만을 한 번 더 바라봤지요. 최패두라 하오. 나는 한 번 찍은 사람은 끝까지 쫓소. 복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말이오. 나는 쫓길 일이 없으니 걱정 마시오. 최패두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내가 장터를 빠져나갔지요. 성복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복만 옆에 섰습니다. 식은 땀이 다 났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레 안으로 손을 넣었지요. 도현의 작은 손이 복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만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참 뒤 도현이 자루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동그랬지요. 할아버지, 저 때문이에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복만이 도현의 머리를 한 번 툭 건드렸습니다. 됐어. 짧은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도현은 그 손길이 어떤 말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복만은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성보가 오늘 밤 여기 뜬다. 성복이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고, 이 팔자야. 그러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했지요. 세 사람은 마을 어귀 빈 헛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만은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지요. 도현이 복만의 다리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발 아프죠? 괜찮아.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복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책이나 봐. 도현은 말없이 복만의 발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주물렀지요. 복만은 뭐라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복이 먼저 일어났지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영감. 성복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포졸이요. 최패두도 보이요. 복만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도현을 안았지요. 술의 안 깊숙이 약재 자루를 헤치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도현이 들어갔습니다. 자루로 꼼꼼히 덮었지요. 숨소리도 내지 마라. 네. 복만은 헛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성복이 옆에 섰지요.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최패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이요, 약장수. 날이 무슨 일이요? 최패두가 헛간 안을 살폈습니다. 도망 다니는 게 취미요. 장사꾼은 발이 넓어야 하지 않겠소. 최패두가 복만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충청도 사기건은 일단 접겠소.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니요. 다른 거니요? 아이를 찾고 있소. 복만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에서 7살 남자아이요. 혹시 본 적 있소? 못 봤소. 최패두가 복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만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술에 좀 봅시다. 얼마든지. 최패두가 포졸 둘을 데리고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복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섰지요. 성복이 복만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숨을 죽였지요. 포졸들이 자루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현이 숨은 자루까지 손이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포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에이, 고양이잖아. 포졸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최패두가 수레에서 물러섰습니다. 복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러나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패두가 말에 올랐습니다. 약장수, 수상한 아이 보면 신고하오. 알겠소. 횃불이 멀어졌습니다. 성복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안 풀리오. 복만은 즉시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자루를 걷어냈지요. 도현이 나왔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무서웠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만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꼭 안았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복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람이 헛간을 흔들었습니다. 횃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틀 뒤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편치 않았지요. 약장수 어른, 드릴 말씀이 있소. 복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아에서 공문이 내려왔소. 수상한 아이를 숨긴 자는 엄히 다스린다고 했소. 복만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른 수레에 아이가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봤소. 성복이 굳었습니다.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일 아침까지 아이를 관아에 넘기시오. 그러면 어른은 모른 척 해드리겠소. 복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소. 이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른, 지금 상황을 모르시오. 거역하면 포졸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오. 들이닥치면 막으면 되지요. 이장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두고 보시오.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성복이 복만 앞에 섰습니다. 영감, 이번엔 진짜 위험하오. 알아. 그러면 왜 거절한 거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수레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만은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네. 오늘 밤 훈장댁으로 가거라. 도현이 굳었습니다. 혼자요? 성복이가 데려다 줄 거야. 도현이 복만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복만은 도현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야 포졸들이 여기만 보거든.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잡히는 거잖아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도현아. 싫다고요. 복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지요.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투박한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매 좀 맞으면 어때? 예전에도 맞아봤어. 거짓말이에요. 복만이 픽 웃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래도 가야 해. 너는 커야 하거든. 성복이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가면서도 자꾸 돌아봤지요. 복만은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포졸 5이 들이닥쳤지요. 복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소? 모르오. 포졸이 복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 숨겼소? 모른다고 했소. 첫 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복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현의 이름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장댁이었습니다. 성복이 도현을 데려온 것은 새벽이었지요. 훈장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열었지요. 어서 들어오시오. 도현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훈장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요. 울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잡혔어요. 훈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쟤 때문이에요. 도현아. 훈장이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한 거란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성복이 한쪽에 앉아 눈을 붉히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복이 관아 근처를 맴돌며 소식을 알아왔지요. 매 10대에 태장 5대 맞았소. 지금은 옥에 갇혀 있소. 도현이 굳었습니다. 많이 다쳤나요? 성복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걸을 수는 있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밥을 반만 먹었지요. 나머지 반은 꼭 남겼습니다. 훈장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리려고요.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닷새 만에 복만이 풀려났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끝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 잡아둘 명목이 없었습니다. 복만이 훈장댁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이 마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복만이 미처 준비하기 전이었지요. 도현이 복만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복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구리 매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죠. 별거 아니요. 거짓말. 복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지요. 다시는 저 두고 가지 마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지요. 한 번, 두 번. 성복이 돌아서서 눈을 닦았습니다. 훈장도 기침을 한 번 했지요. 마당에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복만은 그 햇살 아래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였지요. 뼈가 아팠습니다. 발도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지요. 매를 맞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은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훈장댁을 떠나 경상도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패도의 눈을 피해야 했지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 남짓한 외진 곳이었지요. 복만은 마을 어귀에 수레를 세우고 약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지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왔대? 약장수 손자라는데 영 수상해. 얼굴이 너무 곱잖아. 귀한 집 아이 같은데. 혹시 훔쳐온 거 아니야? 복만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지요. 도현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수레 옆에 앉아 책을 봤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사람 서너시 복만 앞에 섰습니다. 가장 나이 든 사내가 팔짱을 끼고 말했지요. 약장수, 저 아이가 진짜 손자요? 그렇소. 어디서 나왔소? 충청도요. 마누라는? 일찍 죽었소.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흘 전부터 방이 붙었소. 수상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약장수를 신고하라고. 복만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오.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소.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관아에 데려가 확인해 봅시다. 복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요. 왜요? 내 손자를 왜 관아에 데려가오? 수상하니까 그렇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수레에서 내려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웅성거리던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지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할아버지 손자가 맞습니다.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다닌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포졸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저를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를 나는 것만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지요. 팔짱을 끼고 있던 사내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도현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요. 성복이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울어요? 바람이 들어갔어. 바람이요. 그래, 바람. 성복이 소매로 자기 눈도 훔쳤습니다. 사내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알겠소. 며칠 있다 가시오. 마을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도현이 복만에게 돌아왔습니다. 복만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툭 건드렸습니다. 말 잘했다. 도현이 웃었습니다. 복만은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시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아낙네 하나가 달려오며 소리쳤지요. 큰일 났소. 서당 훈장 아들이 쓰러졌소. 복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지요. 세 사람도 따라갔습니다. 훈장 집 안방이었습니다. 10살쯤 된 사내아이가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얼굴이 붉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지요. 훈장이 복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약장수 어른, 살려주시오. 복만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봤지요. 열이 높았습니다. 반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만은 약재는 늘었지만 의술은 몰랐지요. 무엇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복만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살짝 잡았지요.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점을 들여다봤습니다. 혀 색깔을 봤지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비켜라, 어서. 복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도현이 눈을 뜨고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갈근이랑 황금이 있어요? 복만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있어. 형계랑 연교는요? 형계는 있고 연교는 조금 있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들 다려야 해요. 갈근 3냥, 황금 2냥, 형계 1냥 반, 연교 1냥이요. 물 5사발에 2사발이 될 때까지요. 복만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훈장 선생님 댁에 의서가 있었어요. 다 외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복만은 즉시 일어나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지요. 성복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이 완성됐지요. 도현이 직접 훈장 아들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1번, 2번,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지요. 새벽에는 반점이 옅어졌습니다. 훈장이 복만의 손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고맙소, 고마워요. 복만은 손을 빼며 도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한테 고마워하시오. 훈장이 도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도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팔짱을 끼고 따지던 사내가 복만 앞에 섰습니다. 약장수 어른. 왜요? 사내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일은 용서하시오. 복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소.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요. 사내가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오. 복만은 도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도현은 이미 수레 위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지요. 알고 있소. 복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뭔가가 담겨 있었지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훈장에게서 편지가 왔지요. 성복이 받아 복만에게 건넸습니다. 복만은 그를 몰랐습니다. 도현에게 내밀었지요. 읽어봐. 도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도현아, 왜 그러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쓴 거냐?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온대요. 복만은 굳었습니다. 어떤 사람? 도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훈장이 낯선 사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가시 반듯하고 도포가 깨끗했지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사내가 도현을 보고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지요. 도현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훈장이 복만 옆에 섰습니다. 예조참의 김공이요. 복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김공이 천천히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도현아. 도현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느냐? 아비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었지요. 너무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흘리는지 몰랐지요. 그냥 흘렀습니다. 김공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복만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복이 복만 옆으로 왔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반란모함으로 김공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소. 도현이는 그때 뿔뿔이 흩어진 거요. 아이 어미는 도현이를 살리려다 그 자리에서 훈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헝겊더미 속 파란 입술이 떠올랐지요. 비단 주머니를 꼭 쥔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가 마지막 힘으로 쥐어준 것이었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뒤 김공이 일어섰습니다. 복만 앞에 섰지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셨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복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라니요. 김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목숨을 걸었소. 매를 맞았소. 어떻게 별거 아니겠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복만에게 걸어왔습니다. 손을 잡았지요. 할아버지. 복만이 내려다봤습니다. 저 가야 해요? 복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하나가 날렸지요. 가야지. 복만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 돼요? 복만이 도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놓았지요. 너는 커야 해. 크게 커야 해. 도현이 울었습니다. 복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렸지요. 봄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김공이 데려온 말이 마당에 묶여 있었지요. 하인 둘이 짐을 챙겼습니다. 도현은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복만도 마찬가지였지요. 성복이 국밥을 떠놓았지만 두 사람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출발 시각이 되었습니다. 김공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인사드려라.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만의 옷자락을 잡고 서 있었지요. 할아버지. 응. 저 가면 할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요? 복만이 픽 웃었습니다. 성복이 있잖아. 성복 아저씨는 자기 것도 잘못 챙기잖아요. 성복이 헛기침을 했지요. 맞는 말이긴 한데, 거참. 도현이 복만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이미 빨갰지요. 할아버지,
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보고 싶어요? 복만이 도현의 머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요. 그러나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보고 싶지.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현이 복만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래요. 복만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도현의 머리 냄새가 났습니다.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수레 위에서 함께 자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강가에서 밥그릇을 나누던 저녁이 떠올랐지요. 매를 맞으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만은 천천히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현아. 네. 할아버지 말 잘 들어. 도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밥 꼭 챙겨 먹고. 네. 추우면 옷 껴입고. 네. 복만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해. 할아버지도요. 복만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바람이 들어갔어. 또 바람이요? 복만이 눈을 훔쳤습니다. 그래, 또 바람이요. 도현이 와락 복만에게 안겼습니다. 꼭 다시 볼 거예요. 그래, 약속해요. 복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약속이요. 김공이 조용히 지켜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성복은 담벼락에 기대어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현이 복만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지요. 5걸음.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와 복만을 한 번 더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진짜로 걸었지요.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전 도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지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도현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지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길이 굽어지며 복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복만과 성복만 남았지요. 성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어떻게 하오? 복만은 한참 만에 몸을 돌렸습니다. 수레를 바라봤지요. 가야지. 어디로요? 복만이 수레를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렸습니다. 예전보다 가벼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요. 복만과 성복은 여전히 길 위에 있었습니다. 수레는 낡아갔지요.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복만의 허리도 삐걱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장터였습니다. 낯선 사내가 복만 앞에 섰지요. 약장수 어른이시오? 그렇소. 사내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복만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몰랐지요. 성복이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감, 도현이가 성균관에 들어갔소. 복만이 굳었습니다. 성균관이요? 그것도 최연소로 들어갔다고 하오. 복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낮게 물었지요. 건강하다고 했소. 성복이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하오. 그리고 성복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소. 복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그날 밤 복만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성복이 읽다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영감, 도현이가 성균관에서 제일이래요. 선생들이 당대 최고의 인재라 했다오. 복만은 약재를 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일이라고? 그렇소.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질하던 약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거기 서 있었지요. 성복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요. 머리카락이 다 휘어졌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술에는 여전히 끓었지요. 성복도 늙었습니다. 투덜거리는 것만큼은 여전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복이 모닥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영감, 도현이 이제 20이 넘었소. 복만은 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겠지. 과거 시험이 오래라도.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복이 낮게 말했지요. 보러 가야 하지 않겠소.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왜요? 거기 가면. 복만이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성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요. 복만은 품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도현이 떠나던 날 남기고 간 것이었지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툰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현. 복만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지요. 성복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닥불이 흔들렸지요. 복만은 천조각을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가자. 어디로요? 모르겠어. 성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15년째 같은 대답이요. 복만도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렸지요. 그러나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만처럼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복만과 성복은 경상도 어느 장터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자리였지요. 몇 년 전에도 왔던 곳이었습니다. 복만은 약재를 펼쳤습니다. 허리가 굽어 예전처럼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은 여전했습니다. 성복이 자리를 깔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올해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소. 나이가 몇인데. 됐어.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알기나 하오? 내가 더 굽었어. 성복이 허허 웃었지요. 장터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이 붙었대. 과거 급제자 방이래. 성복이 목을 빼고 바라봤습니다. 영감, 과거 방이 붙었나 보. 복만은 약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구경 가보겠소. 됐어. 성복이 혼자 발꿈치를 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굳었습니다. 영감. 왜? 영감, 이리 와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복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짚으며 성복 옆에 섰지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복이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번 식년시 문과 장원. 성복이 멈췄습니다. 김도현. 복만이 굳었습니다. 성복이 다시 읽었지요. 김도현이요.
영감. 복만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를 몰랐지요. 그러나 도현이라는 두 글자만큼은 알아봤습니다. 언제 외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지요. 장원이요. 장원급제요.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지요. 말 한 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였지요. 반듯한 어깨였습니다. 눈빛이 깊고 맑았지요. 복만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헝겊 더미 속에서 처음 떴던 그 눈빛이었지요. 젊은 관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둘러봤지요. 낡은 약장수 수레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복만과 눈이 마주쳤지요. 젊은 관리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복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관리가 복만 앞에 섰습니다.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복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젊은 관리의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성복이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요. 복만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지요. 도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복 차림이었지요. 방금 장원급제 방이 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이곳이었지요. 할아버지. 복만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지요. 아닙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할아버지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복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 골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3번을 멈추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매를 맞으면서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지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재 자루 속에 저를 숨기고 신문을 버티셨지요. 복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덕에 공부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이 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성복이 담벼락에 기대어 눈을 훔쳤습니다. 도현이 다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복만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평생 가짜 약이나 팔던 늙은이야. 그래도 됩니까? 복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버지면 내가 창피하지 않겠냐.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복만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평생 한 번도 창피하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사내였습니다. 60평생 눈물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날은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거친 소리였지요. 도현이 복만을 안았습니다. 복만도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 이제 아이가 아니었지요. 어깨가 넓고 등이 단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만에게는 여전히 그 아이였습니다. 헝겊더미 속에서 파란 입술로 떨던 그 아이. 밥그릇을 밀어주던 그 아이. 자루 속에서 숨죽이던 그 아이. 떠나면서 5번 돌아보던 그 아이였지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성복이 소매로 얼굴을 파묻었지요. 한참 뒤 도현이 몸을 뗐습니다. 복만의 손을 잡고 수레 앞으로 갔지요. 낡은 수레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15년을 함께 굴러온 수레였지요. 도현이 수레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 수레 기억나요? 그럼 할아버지 등에 엎혀서 이 수레에 처음 탔지요.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한 데서 사셔야 합니다. 복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할아버지, 나는 수레가 있어야 살아. 도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지요. 어린 시절 눈빛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 수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만이 피식 웃었지요. 이걸로 충분해. 도현이 복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복만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헝겊더미 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꼭 쥐던 그 손이었지요. 이제 단단하고 넓은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봄볕이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지요. 수레가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낡았지만 빛났지요. 성복이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나는 뭐요? 나도 있는데. 도현이 돌아서서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성복 어르신, 감사합니다. 성복이 손을 펄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한 게 없소. 영감이 다 했지. 복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도현도 웃었지요.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장터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요. 낡은 수레가 봄볕 아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정이 낳은 정보다 깊다고 하지요. 복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추운 골목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가짜 약도 버렸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복만에게 가장 큰 복으로 돌아왔지요. 평생 혼자였던 사내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눈물 한 번 없던 사내가 소리내어 울었지요. 작은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선 그 한 걸음이 전부였지요. 여러분도 오늘 외면하려다 돌아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